자, 안녕하세요. 지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엔캠 오늘도 오르진 못했습니다. 그죠? 자, 뭐 예견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서 왜 지금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가? 네?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무엇인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드릴게요. 근데 마냥 내리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봐야 될 게 중앙첨단 소재와 그리고 광무, 어차피 오전 강의가 대표로 있는 아트라스 8000, 그렇죠? 자, 우린 이걸 좀 볼 텐데 오전 강의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아트라스 8000이라고요. 근데 이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이 사채 세력들은 아주 고가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중에서 블럭딜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자, 뭐, 이제 기존에 계속했던 내용이라, 틀어놓지는 않겠습니다만, 27만원. 27만원에 블럭딜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기사화가 돼 있었잖아요.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은 분명, 맞아요. 27만원에 블럭딜을 했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무엇이죠? 이게 변경이 됐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맞아요. 27만 원대에 대략 2천억 정도의 자금을 그 누군가에게 사모펀드는 넘겼다. 이 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해 봤더니 자, 블럭딜 했을 때 거래량에 반영되지 않은 블럭딜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블럭딜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왜? 항상 목이 좀 안 좋네요. 오늘도 가볍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을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오늘 좀 가볍게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되고요. 지난 엔캠을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엔캠이란 종목이 27만 원대에 블럭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블럭딜 했습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 부분 27만 원대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뭔가 느껴지시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무엇일까? 거래량 72만 5천 주에 어디 2천억 정도가 숨어 있습니까? 수량을 아무리 25만 원짜리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왜? 우리 시장에서는 블럭딜이라는 방식을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쳐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좀 땡겨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블럭딜란 내용은 여기 다 뜰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자, 코스닥으로 들어가 볼게요. 블럭딜 했으면 여기 집계가 돼야 돼요. 여기 집계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종목별로 들어가 볼까? 이거 봐. 5월 31일과 6월 3일밖에 없다고. 그럼 5월 31일 날 주가를 보게 되면 블럭딜을 했네. 그죠? 10만 주를 블럭딜 했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이게 블럭딜이에요. 요게 요거. 장전이면 이날 종가죠. 자, 요 부분이니까 27만 6천 원에 10만 주. 그죠? 이게 바로. 그러면 가격으로 따져볼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만 주니까 100억.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블럭딜 해갖고 그 다음날 올랐다고. 근데 제가 이어드렸던 건 없다. 블럭딜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아직 블럭딜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전자공시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또 특수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지 영상 끊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셔야 한 발의 총알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구간이 나왔을 때도 베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액에 대한 중요성 따지는 거는 이미 지났어요. 자, 요건데 우리가 전환사채 공시를 보게 되면
11회차, 12회차의 전환사채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5월 13일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 또 한 번 다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부분이에요. 자, 몇 주를 발행한다? 아니 전환한다? 요거지. 대략 7만 원대 가격. 7만 원. 몇 주? 100만 주. 100만 주. 그죠? 이게 몇 회차? 11, 12회차 도합. 그죠? 근데 요 두 부분 빼고 한 번에 행사하는 게 아니고 두 번에 행사한다고. 날짜는 6월 19일. 옆에 적어 놓을게요. 6월 19일. 글씨 진짜 못 쓰네, 제가. 펜이 이상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요거 11회차 또 있어. 자. 26만 5천 주.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적어 볼게요. 플러스 26만 5천 주. 역시나 7만 원대야. 그러면 대략 130만 주. 러프하게 합시다. 130만 주가 돌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나오는 물량일까 지금 현재?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점검하고 최종적인 전략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죠.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관련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쭉 내리면 나와요. 실제로 얼마를 발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온다고. 그죠? 나와 있지 않나요?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11, 12회차가 몇 주나 발행했는지 나올 거예요. 둘을 합치면 200만 주예요. 그죠? 200만 주네.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사된 게 얼마? 200만 주에서 130만 주니까 70만 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네. 근데 잘 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러프한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1900억에서 2000억대 대략 2000억 가까운 수량을 매각합니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잘 봐. 누가 전환했다는 거지? 이 금액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기사화된 내용 이따 같이 볼 텐데 얼마? 맞아요. 어떤 사모펀드가 이미 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걸 블록딜 하겠다고 했대. 근데 여기 없는데? 이해되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7회차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되셨죠? 나올 흘림들이 없다고. 요것밖에 없다고. 수량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2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사화시키고 결국은 주가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 자, 중앙첨단 소재와 누구? 광무. 얘는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이게 한번 때려 맞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중앙첨단 소재만 예를 들어가게 되면 중앙첨단 소재를 투자했던 사채업자들은 엄청 수익 냈다고. 얼마짜리냐면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미리 사전적으로 얘네들은 기사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얘네들 작전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자, 전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6월 13일부터 해서 쭉 나온다. 근데 가격이 얼마짜리다? 709원짜리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한 번 행사하냐 보면 5월 13일 한 달마다 행사를 한다고. 쭉 해서. 그러면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지. 그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700원짜리의 전환 사채를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하더라도 이미 팔았고 수배 얻었네. 수배. 1주짜리가 돼버렸네. 조그만 애가. 이것도 제가 분명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엔캠은 조정 나올 거다. 왜? 지금 잘 봐요. 이 기사 잘 봐요.
지금 이 부분의 기사를 보게 되면 6월 14일 날짜에 엔캠 주식 1,900억 원어치 블록딜 사모펀드 매물 나온다. 이게 나와 있는데 할인율을 적용해서 6.9에서 8.92%를 27만 500원 현재가보다 미치야 27만 6,500원에 주문 가격으로 제시했고 17일 장 열리기 전에 매매가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죠. 했나? 했다고요? 잘 봐요. 했으면 거래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집중하라고 했어요. 결국 시나리오는 제가 제시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있다?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사채 세력들을 충분히 매겨주고 그리고 엔캠의 주가는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고 했어. 왜 엔캠의 주가는 끌어올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 맞아요. 결국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아직 미전환된 70만 주의 수급 전환사채 물량과 그리고 무엇? 12회차 아직 도래하고 있지 않은 이 사채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자, 전자공시상 볼 텐데. 자, 전자공시상 보게 되면 지금 12회차, 11회차, 12회차만 남아 있는 것 같지만 분기 보고서 보게 되면 또 나와 있다고 했잖아. 다시 이걸 계속 보는 거는 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하는 걸 달리하려고. 자, 요 부분이에요. 쭉 다시 한번 내리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 계속 말했던 부분이야. 70만 주짜리 언제부터? 7월 7일부터 행사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18일이지. 그러면 두 단계로 뒤로 가라고 했지. 뭐라고? 7일이니까 일요일 날이 어디 있냐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과거에도 이 꼼수가 나오는 거라고. 원래는 이 날짜에 걸려들어야지. 계산 방식이 다르지. 그러면 소급해서 갑시다. 우리는 항상 러프하게 봐야 돼. 하나 둘 여기까지는 분명히 주가의 훼손을 일으킬 거라고 했지. 중간중간의 과정은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단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주가 조정은 분명히 따른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팔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팔라는 건 여기서 얘기했지.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했고. 엄청 욕만 하시잖아요. 왜 지금의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매도하는 거냐 매수하는 거냐 이 말을 하세요. 잘 봐. 어떠한 이런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나왔을 때 베팅할 수 있겠냐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 반말하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올해 56 됐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쓴소리 좀 해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부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가 없어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수준은 리튬이온이고 이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건 전해액이고 덕산테코피아 솔브렐 등 다 사보자 해도 안 산다고. 꼭 여기서 붙는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요 부분 피해 갑시다. 5월에 있을 MSCI 15일 맞추기 위해서는 몸집을 줄여야 된다. 그게 규정이다. 들어가자. 안 해. 여기서 조심하자. 오전 강의는 경각심을 알린다. 안 해. 꼭 여기서부터. 왜 그러시죠?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조정은 따를 거라고. 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네들을 충분히 먹여준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도래하는 엔캠의 전환사채를 누가 받아줄 거냐를 알아야 되는데 엔캠의 전환사채를 받아줄 수 있는 애는 지금 중앙첨단 소재와 누구죠? 광무라고.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그놈이라고. 왜?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는 아트라스 8000. 아트라스 8000의 최대 주주는 오전강이니까. 사채업자가 동일하다니까. 다 무기명식 채권이라고.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다고. 얘네들 충분히 먹었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논리에 의해서 명품 가방을 1000만 원짜리를 경매로 나와서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다 달려붙는다고. 그게 바로 이럴 때 가능한 거라고. 항상 원래는
우선주 이야기 나왔을 때도 올랐고요. 그다음 뭐 전환사채 이야기 나왔을 때도 오른다고. 실제로 흘러나오는 물량일 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오전 강의가 있는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애들도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오전 강의도 지분은 팔진 않지만 지분 공시래요. 왜? 이때는 야 올라오면 안 돼. 너무 빨리 올라가게 되면 5월에 있을 MSCI 포함 못하니까. 제 영상 찾아서 다 보십시오. 제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의 의도는 시장의 전환사채 세력들이 만일에 지금 70만 주? 네, 아직 상환하지 않는 거 11회차, 12회차, 13회차 이건 번뇌로 돌립시다 나중에. 요거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대략 2천억 정도 되거든. 받아간다고 하면 얘네들은 행사하지 않아. 이해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와야만 이런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라고 했잖아. 20만 주, 10만 주, 30만 주, 40만 주 의식도 하지 마. 주가는 계속 빠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블록딜은 거래량을 보라고 해서 수급이 등장을 하면서 그 썩은 물량들이 나올까? 죽어도 안 나와. 왜?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자, 중앙첨단 소재와 광물을 통해서 벌써 몇 천억의 수익을 냈네 애들이라고. 걔네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여러분 말대로 기사화된 7만 원에 받아간 애들. 26만 9,500원이야. 손실이지? 만일에 받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나와도 얘네들 안 때린다. 손실이 안 때린다. 그러면 손실이니까 안 때리는 거 아니? 수익이 나도 안 때릴 거야. 왜? 이미 그들은 얘네들에 대한 사채를 받아주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뭘 했다?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 이 둘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내주는 조건이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사실은 어떤 게 있었다? 중앙첨단 소재가 리튬형 사업을 한다 해서 전액의 핵심 소재를 다룬다 했지만 하나의 수익도 나오지 않았다. 매출도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어? 저는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는 분명히 급등 나올 겁니다. 다만 요 부분까지만 이야기했어. 또 그랬지. 야, 저 뭐 안 간다고 하더만 많이 엄청 가네. 자, 엄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엄청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와 그리고 광무, 엔캠 이 셋을 이용해서 우리 풀어가야 돼요. 끝난 싸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이야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우리는 큰 판의 전략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에 대한 부분도 분명 오른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계치 왔다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접근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빠졌다가 아니고 만일에 이런 환경이 도래했을 때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통틀어서 판 사람이든 보유한 사람이든 추가 매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못 간다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베팅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매도할 수 있겠냐고. 지나간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힘들지? 그죠? 아니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죠? 일깨워 드려야지. 언제나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만 쫓아가면서 와 이거 싫다고.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경각심. 자 1,000만 원 가지고 10억을 받는 투자자들은 그런 플레이어들은 절대 종목에 승부를 내지 않아.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집중한다고. 그리고 산업군에 투자를 한다고. 그 산업군은 무엇이다? 엔캠을 잡았으면 제가 매번 했던 말은 산업군을 읽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잖아.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놀딩스 같은 전액을 다룬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안 따라간다고. 근데 지금 사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중앙첨단 소재가 리튬이온으로 잡아다 끈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서도 광무 간다고 했고 백광산업이라는 애도 지금 시장에서 오정량이 엮여 있어서 리튬이온 이야기 끄집어낸다. 이것도 봐야 된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항상 고가에 들어가려고 해.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갈 때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고봉에서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팔 수 있겠어요? 나중에 떨어뜨리고 나서 반등은 온다고. 12회차, 13회차 모두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 재무적 투자자가 시장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한은, 즉 받아간 놈들이 팔지 않는 한은 누구 좋으라고 주가를 끌어올려? 받아간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에서 새로운 애들이. 받아간 애들이 중앙첨단소지와 광물을 가져간 애들인데 주가 안 오린다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지난 영상 보면서 요 부분에 접근하자. 여기는 경각심을 알린다.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점검해 봅시다. 끝까지 영상 지켜보십시오. 자, 2달 전의 영상이잖아요. 그쵸? 22만 원일 때 오늘부터는 급등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 5월까지는 그들처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역시 안 교수님 예리하고 냉철한 분석, 나름 유튜버 아니라니까. 그쵸? 자, 잠깐만 앞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엔캠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반등 준다고 했죠. 근데 지금 3.5%라서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할 것 같은데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9시 38분. 일단은 여기 추가적인 급등 다시 나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들 전 단답형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나온다. 자,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자 날짜로 제가 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 키워볼게요. 21만 9,500원일 때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전자공시사항을 틉니다. 이때도. 이게 뭐죠? 보통주 한 주를 발행한다. 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고 배당 우선주라고 하는 게 있다고. 배당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전환은 무엇이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약간은 좀 의미가 빚이라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좀 더 볼게요. 이게 뭔 뜻이냐면 상장일이 29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때릴 수 있어요. 이틀 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뭡니까? 잘 보세요. 맞아요. 뭐죠?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얘네가 때리는 걸까요? 주식 매 선택권이에요. 스탁옵션이야. 스탁옵션. 스탁옵션은 임직원이 퇴사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죠. 과거 에코프로, 자 오늘 삼성 SDI 빨로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엔캠 오전 강의 제일 싫어한다 했죠. 이제까지 수주 물량 한 번도 안 줬던 이것 때문에 또 전고체 뺐더니 어제 또 뉴스 기사 틀어놓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얘는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제 가봐야 50만 원 라운드 피겨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 자 이때 삼성 SDI 이야기도 끄집어냈던 게 엔캠과 삼성 SDI 미래 아십니까? 뭐죠? 삼성 SDI 수석연구원 출신이었던 오정강. 그래서 삼성 SDI는 유일하게 엔캠에 수주를 준 적이 없다. 전액 사업분 매각한다고 해서 차렸던 회사예요. 꼴배기 싫어한다고. 이 미래에 대한 관계도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이때 삼성 SDI 막물까지 왔어요? 이러면서 얘가 오른다고 했죠. 이면에 있는 사실이라고. 그쵸? 자, 이때 분명히 접근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이게 뭐냐면 와,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과거의 사실은 다 잊어버린다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자, 삼성 SDI 한번 봅시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오늘 뭐 시간도 많은데 자, 요 부분이죠. 결국 삼성 SDI 주가를 보게 되면 3월 달에 얘네들은 끌어올리죠. 맞잖아요. 전환사채 이야기, 우선주 이야기 나오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수급이라고. 그 누구는 판다. 누구는 받는다. 근데 지금 자연스러운 수급이 이어지는 게 아닌 누구는 들어올 것이다. 안 들어왔다. 근데 누구 좋으라고 끌어올린다? 그들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들이. 누가? 사채업자. 13회차의 전환사채 기타 등등. 왜? 얘네들도 이제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할 거니까 주가의 반등만 어느 시점에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이때 삼성 SDI 이야기하면서 3월 달에 이제 오르지 않습니까?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왔죠? 자, 결국은 여기서 3월 달에 오르네? 빠지네? 이 노이즈, 전액에 대한 중요성을 줄여버리는, 그래서 얘가 빠지는 거라고. 이 이면에 있는 사실도 이야기죠.
결국은 또 자, 지금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타이밍에 우리가 큰 배팅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근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매도 가능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오면? 아니지. 자, 이제 갑니다 라고 해서 서로 공유할 거지. 근데 오전 강의는 경각심을 알립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부분, 왜? 또 경각심을 알릴 때가 있다고.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이죠. 2달 전에 장마금 공시 정확히 맞추셨는데 대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전각 긴급 인터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었어요. 당일부터 경기하라네요. 33만 5천 원. 요 부분일 때거든요. 4월 4일 날. 자, 이때 경각심을 알리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렸죠. 예. 근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오늘 뭐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경계심을 알리는 부분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항상 이 부분인데 고가 기준으로 34만 6천 원 뚫지 못했다 이런 걸로 제가 차티스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근거 있게끔 접근하고 근거 있게끔 맞아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변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뭐죠? 리튬이온. 그죠? 리튬이온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해액이다. 그 전해액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은 아직도 강조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이죠. 전해액의 1등 생산국은 중국이죠. 그죠? 자,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했고. 제가 항상 긍정론자예요. 아직도 긍정론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어떤 맞아요. 경계심을 알리는 때 자, 이때 경각심을 알리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특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데 5월을 향하는 MSCI 얘네들은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사채업자를 이끌어내면서 주가 하락을 이끌어낼 거다라고 했으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에 지금 순간은 일정 부분에 특정한 개입이 있다는 거는 분명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공시상을 이끌어서라도 분명히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어요. 중요성도 똑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이 18일부터에 대한 몸집을 이렇게 키워버리게 되면 불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 탈락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수급에 대한 자, 요 부분 경각심을 알린다. 사채 물량들을 등장시킨다. 자,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 사채 물량들을 동원하면서 주가의 급등을 과거에는 이끌어냈는가?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서 최종 우리 전략을 짜봅시다. 자, 이때 날짜가 언제죠? 3월 11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전자공시사항으로 때려버리는 게 아니고 이 기사화로 때립니다. 자, 왜?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라서 그래. 잘 봐. 요 부분이죠. 3월 11일 걸 한번 봅시다. 3월 11일. 앞뒤로 봅시다. 앞뒤로. 자, 봐. 12일, 13일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 30만 주의 수급을 끄집어내면서 어차피 전환되는 거를 시장에서 풀릴 거니까 오케이 하면서 받아내죠. 근데 요 부분 봅시다. 그러면 3월 27일 날짜도 한번 봅시다. 러프하게 가면 3월 27일까지 9일로 잡아봅시다. 여기도 쭉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채 공시가 나올 거라고. 여기 있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그죠? 나와 있잖아. 7만 1000주 우선주의 보통주 한 주. 자, 스탁 옵션이긴 하지만 결국은 반등의 시그널을 이끌어낸다. 근데 이 부분에서가 꼼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환사채라는 거를 자, 뭘 끄집어내냐면 이 날짜가 언제죠? 4월 8일이라고 했어요. 4월 8일로 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 15일 날 공시 나오면서 3거래일 4거래일 있다가 급락 나왔죠. 근데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라고 했죠. 누구? 와이어트 그룹. 이게 뭐냐면 이때 와이어트 그룹 설명해 드리면서 했던 말은 뭐죠? 오전 강의 주식을 즉 콜옵션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사채권이 뭐라고 했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2만 9천 아니죠. 얼마짜리? 예. 네. 맞아요. 2만 6천 원짜리를 바꾼다고.
엄청난 수익, 10배의 수익을 내고 최대 주주니까 안 팔아. 와이어트 그룹이라고 하는 애들을 등장시키지. 얘가 누구지? 어차피 와이어트 그룹의 출자자도 누구다? 오정강이야. 근데 36만 5천 주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야야야 끼어들려고 해. 한 방에 날려버린다. 경각심을 알리지. 근데 변동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 4월 8일 날 했다고. 제가 말해드렸던 부분처럼 행사하지 않았어. 팔지도 않았어. 이해되셨어요? 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무슨 그림이 나왔다? 이날 15일 날 공시 때리면서 확 급락시키잖아. 그러면 자, 이걸 좀 정리해 놓은 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사채권자들을 우리가 봐야 될 때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지금 주식으로 전환했었던 그들,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그들, 와이어트 그룹, 그리고 아직 받아간다 안 받아간 그들, 그리고 세 번째로 판다 했는데 27만 원에 팔지 않는 그들. 이들은 분명히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고가에 매각한 이 애들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어떠한 특정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진입할 수 있겠냐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왜? 아니 여러분 저하고 소통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 댓글로 유연이라고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 찾아 먹을 수 있겠냐고. 불가능해요? 자, 일단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 자, 인캠 전환사채 세력들을 이용한 가격 전략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고요. 웬만하면 라이브 채널 들어오십시오. 라이브 채널에서 이 어떤 상황이 바뀌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조금은 제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엔캠 정확히 두 글자 보내주세요. 스팸 문자 걸리지 않게요. 자, 이거 스팸 문자 자주 걸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엔캠이라고 해서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텐데 결국은 뭐냐면 자꾸 이 안 좋은 의도로 이 자료들이 쓰이는 거를 발견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010-4822-8706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이 종목들을 이렇게 러프하게 작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만 7월 21일 자 어떻습니까? 예, 작년 이 7월 21일부터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2567%의 수익을 냈어요. 다 러프한 투자죠. 산업군을 이해하는 투자라자.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있는 사실을 집중하자. 자,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100% 급등 나올 거예요. 100% 급등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요. 제가 덕산테코피아, 솔브레놀딩스, 그리고 주황첨단 소재, 광무, 백강산업 이렇게 해서 후발주를 일러드렸죠. 자, 2차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전액 이후에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안 좋지만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사채 흐름을 이용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끌 종목인데 이미 5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매집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의 산업군을 이해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라이브 채널에서는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한 3배 정도 급등 나옵니다. 이 종목. 자, 010-4822-8706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라이브 채널에서는 그러면 어떤 교육을 다뤄드리고 있는가? 그죠? 요 부분 제가 아주 과거에 여러분들께 초창기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는 사실 제가 조금 뭐랄까요,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서로가. 지금은 워낙 이상한 분들이 많고 업자들이 많아서 제가 안 하는데, 자, 이런 교육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시장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자, 이런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캠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라이브 채널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뭐 10억 이벤트 이거는 일단은 지금 10,000명 됐을 때 종료하도록 할 텐데요.
이게 바로 좀 이따 보여드릴 교육 내용에서 다룰 건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수익 내는 투자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엔캠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참여 가능한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신청을 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종목이 아닌 포트폴리오를 보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자, 그 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도 10억 만들 수 있다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면. 어차피 움직이는 거는 동종 산업군이 움직이는 거라고. 자, 어떤 내용을 다룬지 보시고요. 10억 만들기가 가능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최대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10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누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계신 분 선정되면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기입니다. 2기.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